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증권 윤재웅 연구원 모시고 ETF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한 주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간 동향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동향들 좀 살펴보기 전에 예. 요새 뉴스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네. 그 행정명령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조금 좀 관련된 내용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예. 좀 정리를 좀 해봐서 요거 좀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행정명령을 포함한 그 행정조치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조금 이제 글씨 작으실 수도 있는데 예. 행정명령이라든가 뭐 포고령이라든가 뭐 대통령 각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이 행정부에 전달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흔히 보는 게 이 행정명령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행정부 그 직원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예. 대상으로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의회에서 제정한 법안도 있지만 이런 행정명령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테두리 안에서 빠르게 정책들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2기에서 취임식 당일에만 이제 20개가 넘는 거의 26개 가량 되는 행정명령들이 나왔어요. 쏟아졌죠. 조치까지 하면 거의 40여 개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정명령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나 지금 차트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별로 이제 행정명령 누적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숫자를 계속 더한 건데, 맨 왼쪽에 빨간색이 이제 트럼프 2기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른 행정부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 초기에 행정명령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내면서 이 정책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세로축이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누적 개수입니다. 그래서 벌써 50개가 넘어갔다. 네, 지금 48이라는 건 이제 48개월. 그 임기 4년 동안 이제 행정명령이 이제 얼마나 누적으로 나왔냐라는 건데, 지금 검정색 굵은 선이 이제 트럼프 1기예요. 네. 트럼프 1기 때만 하더라도 이 클린턴 1기, 93년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220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었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첫날에만 지금 26개를 쏟아냈어요. 이게 이렇게 초반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정말 드문 경우인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예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요게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이런 이제 정치적 전략 기조에 따라서 지금 어젠다 47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약들로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이 행정명령들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행정명령들을 좀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겠구나까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초기에 이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좀 꼽아보면, 대표적인 게 굉장히 좀 미국적 가치 확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것만 챙길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떤 뭐 기독교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교육부터 하겠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월 말부터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이게 일자별로 좀 짚어보면 이게 이 경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책들이 거의 행정명령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행정명령들 중에 이 기한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행정명령들 기본적인 구조가 어떤 부서, 예를 행안부, 국내로 치면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 조치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며칠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한들이 보통 정해서 나옵니다. 숙제 전해주듯이. 네, 그죠. 그죠. 숙제 날짜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예. 지금 멕시코 관세. 를 포함해서 이 관세들이 좀 줄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관세 유예를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 좀 올라갔는데, 지금 기한이 3월 4일까지예요. 유예를 한 기한이. 그러다 예, 예. 보니까 해당 시점에서 또 이제 좀 시장 변동성 높아질 수가 있구나. 그렇죠.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런 거 좀 어렴풋이 좀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철강 관련된 관세 지금 3월 12일부터 적용,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자국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4월 1일까지 주요 부처별로 방안들을 다 내놓게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내용들이 이제 구차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될 거고요. 관련한 또 업종이나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산업에 따라 또 국내 산업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뭐 보고서에 좀 정리를 해서 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혹시나 이런 것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좀 일정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시장을 들여다볼 때 미국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로 뭐 간과할 수가 없죠.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집권이 되면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행정조치 관련된 개념부터 좀 잡아봤고요. 관세라든지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이 기간도 우리가 봤으니까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로 본 주간 자산 시장의 한 주간 동향도 같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전체적인 동향 자체는 이제 금리 그리고 관세 영향이 좀 가장 컸었죠.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뭐 보편 관세 얘기 나왔다가 조금 이제 들어갔고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금리 관련해서 이제 미국 지표들, CPI 지표 굉장히 좀 전망치 상회하면서 네, 좀 맞아요. 불안감이 있었는데 예. 금요일 날 소매 지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중국이 좀 최근에 굉장히 강해요. 네. 강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형 성장.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테이블은 이 가로축은 이제 그 종목들 기업 편입되어 있는 ETF들 ETF에 편입되는 종목들의 이제 몸집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로줄은 이제 뭐 전반적인 거 혹은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제 대형 성장 위주로 좀 시장 강했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금리, 관세 관련된 이야기는 자꾸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간 글로벌 ETF가 동향이 어땠는지도 자세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간 글로벌 상승률 상위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상승률 상위 내에서 좀 꼽아보면 좀 예.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중국 관련된 ETF들 그리고 뭐 중국 셌으니까 그리고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원자재 혹은 이제 개별 테마 내에서는 예. 게임 관련된 ETF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게임이요?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제 주식형 내에 좀 국한해서 보면 여전히 이제 중국 관련된 예.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는 지금 2월 들어 좀 계속 강세 흐름을 좀 더 강화를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발 관세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죠. 생각보다는 덜 때리네 약간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딥시크발에서 이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이 대형 기술주 지수가 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해요. 예. 항생테크 지수가 좀 대표적인데 연초 이후에 지금 거의 한 23%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상승률 상위를 보니까 중국 증시의 강세 바로 읽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익숙할 텐데 중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가 게임이죠. 게임의 키워드도 오늘 이번 주에 좀 들어왔다는 점. 거기다가 이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는 자꾸 또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률 상위는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님, 하락률 상위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인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항공 방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보편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심리가 위축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항공 방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에 또 주식시장에서 화두 자체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이슈들 좀 나오다 맞아, 보니까 재건주만 올라가고. 그렇죠.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인도가 좀 주춤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종전 협상에 관련된 그 뉴스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이런 쪽에서 반응이 오지만, 방산에서 조금 아쉬운 면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동향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주간 우리 한국 시장의 ETF 동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부터 먼저 볼까요? 네, 우선 좀 약간 전체적인 틀에서 지금 사실 지난주에 좀 가장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예. 또 ETF 시장에 이 그룹주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 뭐 LG그룹, 현대차그룹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작년에 또 상장이 됐었고요. 지금 그룹주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이제 하나그룹 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미국
방산 관련해서는 좀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국내 쪽은 여전히 이제 미국향 이제 수출 기대감이라든가 뭐 주요 편입 기업들 이제 시장 호조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로 좀 넘어와서 보더라도 대표적인 게 이 하나그룹 ETF, 다음에 방위산업 여기에 더해서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현물 관련된 ETF 역시도 상승률 상위 올랐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정말 돋보이는 키워드는 역시 최근에 많이 체감이 되실 겁니다. 방산주, 조선주, 지금 뭐 신고가 랠리를 썼던 모습이 한 주간에 펼쳐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화오션이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 뭐 방산과 조사를 다 품고 있는 하나그룹주들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요, 하락률 반대로 봤을 때는 하락률 상위는 어떻습니까? 그 하락률 상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까 금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국내에 이제 금 현물 ETF가 있고요. 그래서 개념 3개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국제 금 가격이 있어요. 뭐 트라이온스당 뭐 2,000 몇백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이 국제 금 가격이 있고, 다음에 국내 이제 금 현물 가격이 있죠. 이 국내 금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이 국제 금 가격의 이 환율을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좀 보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개념은 이제 국내 금현물 ETF 여기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좀 이제 지난주에 화두 중에 하나가 국내 금현물이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서 좀 거래가 됐었어요. 지금 너도 나도 금 얘기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네, 지금 금 가격, 금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나 지금 그 채팅창에도 이제 김치 프리미엄 그 단어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약간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국제 금 가격에 비해서 국제 금 가격의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이제 금연물 ETF에 대해서도 이거 뭐 차이나 괴리율 뭐 말씀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기초 지수랑 그 ETF 자체는 이제 괴리율 뭐 1%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심각하게 높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금연물 ETF의 기초 가격이 되는 이 국내 금연물 가격 자체가 좀 프리미엄이 많이 이제 붙어서 좀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 좀 해소가 되면 좀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ETF 동향 중에서 그 하락률 상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하락률 상위 좀 키워드를 좀 꼽아 보면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도라든가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바이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조정하는 차익 실현이 나왔군요. 네, 좀 차익 실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뭐 짚어보는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글로벌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ETF 동향을 살펴드렸으니까요. 오늘의 메인 투자 아이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ETF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겠다라고 하실 만한 분들한테 좀 적합한 ETF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안정적인. 네, 그 현금 흐름 우수라는 이제 컨셉을 가진 ETF고요. 여기서 이제 현금 흐름 우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최종 실적, 이제 기업이 이제 장사를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죠. 매출이 나오고 이제 뭐 비용이라든가 뭐 원가라든가 혹은 뭐 인건비라든가 다 털고 뭐 세금까지 다 내고 최종적으로 남는 이 현금 흐름이 우수한 기업들을 골라서 이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우즈라는 이제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보통 이제 소를 좀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캐시카우. 네, 캐시카우. 예, 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해당 지수는 이제 러셀 1000 지수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대형주 지수예요. 미국의 대형주 1000개를 모아놓은 지수인데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종목들 내에서 현금 흐름 이제 현금 흐름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계산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골라서 종목들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상한이라고 해서 개별 종목을 이제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한 2%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어떤 집중적인 영향을 조금 벗어나서 좀 더 이제 분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투자 아이디어는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우수한 기업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굉장히 좀 빛을 발하는 경우들이 많죠. 모두가 뭐 예를 들어 뭐 근래에는 이제 2020년 초반에 그 코로나 국면이라든가 그럴 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남아있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기업들, 적대적인 이 경쟁 기업들을 인수를 해버린다라든가, 혹은 뭐 R&D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든가, 혹은 뭐 주가 측면에서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든가, 혹은 뭐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에게 좀 더 이제 수익을 안겨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넓어진다라는 거죠. 위기 극복에 여력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제가 좀 한 개 더 정리를 해왔어요. 이거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막대기 일단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대기가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 주황색 막대기는 이제 S&P 500 대비해서 더 잘했다라는 거고 예. 파란색 막대기는 S&P 500 대비해서 안 좋았다. 예. 이게 작년에는 사실 좀 이례적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안 좋긴 했어요. 올라갔긴 했지만 이제 S&P 500 대비로는 좀 덜했다라는 부분인데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 조금 이제 짚어드리면 예. 지금 주황색 선이 올라와 있는 구간도 좀 살펴보시면 2008년, 2009년 요 구간, 다음에 2010년 초반대, 다음에 예. 2020년 중반 요때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 시장이 안 좋았던 구간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네. 게다가 상대적인 성과가 대단히 좋았네요. 대단히 확 올라오는 모습. 이제 예. 올라갈 때는 물론 작년에는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어허. 시장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 강하게 보이는 그런 컨셉의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 위기가 있을 때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국내 뭐 방산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뭐 기타 뭐 테마주 이런 것들처럼 주가가 막 급등락을 반복하고 그런 형태의 ETF는 절대 아니에요. 예, 다만 예.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 가지고 물론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뭐 보장을 해주진 않죠. 해주진 않지만 어떤 장기간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검토해봤을 때 좀 꾸준하게 그런 상대 성과를 보였다라는 건 이 팩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좀 변동성을 좀 적게 좀 최대한 낮춰가면서 가져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현금 흐름 우수 관련된 ETF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미국의 현금 흐름 우수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이런 것들 이제 국내 뭐 연금 계좌라든가 뭐 그런 것들 통해서 접근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뭐 해당 ETF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향에 따른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금 흐름 우수 ETF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경우일 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증권 윤정연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정연 연구원과 함께 ETF 관련된 이야기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